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5개월 남았는데 하락 안정세 가능할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대통령님의 언급이 있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한정함을 말씀드리고요. 누굴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세 가지 주제로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아쉬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되었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올해 2월 4일 날 나왔죠. 지금 시작한 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급 계획이 나온지 아세요? 무려 44만 호의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가 30만 호 규모였잖아요. 3080 플러스로 44만 호가 나왔어요. 물론 공공택지 지정한 거 27만 호 빼면은요. 정비사업 확대 방안,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방안으로 현재 15만 호 정도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에 이런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모델이 나온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죠.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획을 세웠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공급의 신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콕 집어서 이사 공급 대책만 아쉽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아래 아파트 가격까지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서울에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책을 늦게 세워서 서울 지역 집값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기 신도시는 지금 사전 청약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공급 물량은 빨라야 내년 말, 또 내년 말도 빨라야 내후년 봐야 되잖아요. 이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정말 많이 계획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일단은 공공택지만 해도 64만 호가 지정됐고요.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모델로 18만 호 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입주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 다 변화된 금융 환경에 적응시키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수요를 넘는 공급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분양이 아니라 입주라고 말씀드렸죠. 27만 호의 1기 신도시가 왜 1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이끌었냐.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것도 있고 규모가 적당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놓치는 거예요. 1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은요, 물량이나 입지가 아닌 속도였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입주 많이 했다는데 아파트 공급 물량 봤더니 준공 기준으로 연평균 54만 호로 박근혜 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저조했던 분양 수요가 박근혜 정부에서 폭발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량 입주로 이어지게 된 건데 이게 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어요. 용인이나 평택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입주 물량이 적었던 서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아서 양극화가 뚜렷했죠. 2019년 상반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2019년 하반기부터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요, 교산, 창릉 지구 같은 서울 인접 신도시의 빠른 입주였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절박한 부족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좀 주목하실 게 있어요.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참 예전부터 무주택자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5억 아파트가 12억이 됐는데 1천만 원 떨어지면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높게 뛴 집값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한 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낮아지면요 손을 놔버린다는 부분이죠. 정부의 구체적인 집값 복귀 목표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죠. 목표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공급 계획도 아까처럼 서둘러야 되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고 결국엔 교선지구가 2027년 입주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자, 물론 저는요, 초저금리가 현재 집값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공급 즉, 그리고 규제의 미비성 여러 가지 봤을 때 금리적인 부분이 현재 집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봐요. 하지만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과연 투자 수요 유입이 완벽하게 막혔나? 대표적으로 무주택 갭 투자자들 경기도 지역의 10억에서 15억 주택 처분해서 25억에서 30억 아파트 1주택자로 갭 투자하는 거 지금 현재 세법에서 못 막죠. 왜? 다주택자 중심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처분하고 월세 들어가 살면서 갭 투자하는 것까지는 못 막더라. 그래서 계속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도시 사업을 앞당길 방법이 없었냐? 이 두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대책 검토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갭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추가 규제가 아닌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이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은 좀 달라요. 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공급되는 택지 개발 사업은요, 관련 법령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분이나 높은 임대 비율 등 공공성 강화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지자체 등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은요, 규모도 작고요, 일반적으로 규제가 덜 적용돼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6.7%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최소 35%, 기본적으로 40에서 45%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적으면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 같이 각종 규제들도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초과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기 억제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투기 억제책은 보통 세제 규제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또는 거래 규제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카드도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요, 대출 총량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총량 규제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긴 하겠지만 단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효과는 클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개월 정도가 남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 전망대로 통화정책이 진행되면 하락으로 전환한 채 임기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급격한 하락까지는 아닐 것이 그냥 약보합 수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려면 서울 지역부터 중심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야 되고, 서울 지역이 중심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입주 물량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 입주 물량으로 영향받는 것이 2022년 적어도 11월 이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전환하는데 의미만 둔 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숨은 부채라고 불리는 전세 보증금에 따른 변화에 따른 가격 충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과거의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